돈이 드는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에어 김민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왜 이렇게 흔들리나요? 뭐 사실 더 올라갈 만한 뉴스가 없었던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 강세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은 예. 쉬어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쉬어간다. 예, 떨어지는 게 아니라 조정이다. 이 표현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산업에 대한 분석, 기업에 대한 분석에 주목을 하셔야 할 텐데 오늘 첫 번째로 이걸 잡아봤습니다. LG화학. 오늘 흐름도 좋더라고요. 요 공장은 어딘가? 미국인가요? 예. LG화학이 미국 테네시주에 이제 양극재 공장을 지을 예정인데 요거 예상 조감도라고 하네요. 4조 원 정도를 들여서 최대 규모의 양극재 공장 소식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거 확실히 발표된 내용인가요, 혹시? 네, 오늘 뭐 LG화학 측에서 관련 내용 공시를 했죠. 오, 그렇군요. 네. 고성능 순수 전기차로 한다 그러면 약 120만 대 생산할 수 있는 분량이라고 전해집니다. 이제 규모가 최대이고 배터리가 요즘 또 쉬어가는 와중에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LG화학 그리고 LG그룹에 대한 여러 가지 각종 기대에 찬 분석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관점이세요? 네, 우선 뭐 개장 전 공시를 통해서 관련 내용 얘기가 나왔고요. 달러화 기준으로는 이제 30억 달러, 한화 기준으로는 4조 원이 조금 넘는 금액입니다. 현재 환율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미국 테네시주에 최대 공장을 건립하겠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지금 이제 일정을 살펴보게 되면은 25년 말 양산을 시작하게 돼서 점차 라인을 늘려 27년도에는 아까 얘기했었던 연산 12만 톤 규모의 하이니켈 양극재 쪽에 대한 생산을 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내용이 재밌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 이러한 부분들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폐배터리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밸류체인의 확장도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그쪽 공장 같은 경우는 이제 원소재에 대한 확보에 대한 얘기도 일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공장을 돌리는 모든 에너지 같은 경우도 테네시 전력청과의 협의를 통해서 모두 재생에너지로 지금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친환경에 맞아 떨어지고 있는 미국의 IRA 법안과 함께 가장 맞아 떨어지는 공장을 세우는 것이 아닐까라는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내용은 굉장히 간단하죠.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세계 최대, 뭐 사실 CATL과 경쟁을 하고 있지만은 하이니켈 양극재 쪽 혹은 삼원계 배터리 쪽에서는 세계 최대의 배터리 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그 밑에 원소재단의 흐름을 LG화학 쪽에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미국 IRA 법안과 함께 국내 배터리 관련 기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집중도 확대와 함께 예. LG화학의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네. 지금 보는 건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MOU 체결을 한 거고 네. 예, 삽뜨고 하려면 이제 몇 년 걸리잖아요. 네. 예,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5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간은 분명히 남아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배터리 업체군들 혹은 이제 양극재 관련 기업들의 전반적인 주가 흐름에는 캐파 확장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내용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 이제 얘기를 주셨듯이 지금 테슬라가 어제 또 주가 급락을 했고 예. 전반적인 전기차 관련 업종군들에 대한 주가가 조금은 쉬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배터리 소재 관련 대표주자들 같은 경우도 기대감은 분명히 유효하지만은 죄송합니다. 관련 이슈에 따른 전반적인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 아닐까라는 판단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다만 LG화학의 이번 뉴스에서 저는 더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화학업종군들의 전반적인 부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내 물량 증가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순수화학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영업이익의 변동성을 줄여줄 수 있는 배터리 쪽에 대한 집중도를 확대한다는 내용은 LG화학의 전반적인 밸류에이션에 대한 확대를 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현재 시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양극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되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실 최근에 공매도 물량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게 양극재 양극재, 업체들이라고 예. 말씀을 드렸어요. LNF 이런 것들.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주가 조정 이후에는 해당 기업들에게 다시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는 게 어떨까라는 판단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화학 섹터를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고 총 정리를 하면
다른 레벨로, 어너더 레벨로 지금 LG 화학을 보시는 거예요. 섹터 안에서. 그러면 이제 LG 화학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이제 매수 의견이신 것 같고, 네. 양극재 업체들은 흔들릴 때 담아가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고 조금 더 부침이 있으면. 그러면 양극재 업체 중에서 탑픽은 뭐라고 보세요? 사실 지금 이제 이 아까 얘기했던 캐파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공격적인 것은 에코프로 BM이에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룹 자체가 좀 수직 계열화를 그렇죠. 잘 해놓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도 저는 음극재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소재업 종군들이 다 쉬어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제 오늘 주가를 좀 보면은 장비 예. 업체들이 좀 올라서고 있습니다. 장비, 장비- 하나기술? 하나기술도 그렇고 다음에 PNT 같은 경우도 주가 많이 PNT. 빠졌거든요. 아, 예. 단기적으로 이쪽에 만약에 수급이 좀 돌아서는지 예. 이런 요소도 한번 지켜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아요. 장비는 어떤 거 보세요? 말씀드렸듯이 PNT 하나기술. PNT 하나기술. 예. 다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캐파 무조건 큰 거 보시네요. 예. 공장 많이 가지고 있는 거, 네. 예, 이런 거 많이 보십니다. 양극재에서는 에코프로 BM, 포스코 케미칼 주셨고, 장비 기업은 지금 당장 이제 단기적으로 볼만한 종목으로 추려주셨습니다. 하나기술, PNT, 요거는 긴 관점. LG화학은 오늘 산다 만다 이걸로 주신다면. LG화학 저는 네. 오늘 투자 굉장히 매력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말씀드렸듯이 이제 소재업종군들의 최근 수급이 그렇게 좋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현 시점이라고 한다면 조금은 보류. 중립, 예. 중립 좀 네. 본다. LG 엔솔은 어때요? 엔솔이요. 엔솔은 저는 사실 워낙 주주분들이 많으셔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소신 발언 해주세요. 예. 저는 이제 11월 말일 날 이제 MSCI 지수 리밸런싱 이후에는 예. LG에너지솔루션의 수급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까지 알겠습니다. 정말 수급이 이어질지 저는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예. 하거든요. 그래서 좀 예. 조심스럽습니다. 예,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 이제 보수적인 관점도 나왔다 정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LG 엔솔에 대해서는 보수적, LG 화학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 다만 오늘 산다에는 물음표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증권가 반도체 업황 최악이지만 저점 매수 할만하다 이런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이 업황이 개선될 것이기 때문에 예, 1년 뒤입니다. 1년 뒤. 미국, 중국 반도체 규제 이것도 우리나라는 사실 이 사이에서 반사수의 예상이다라는 긍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반도체 대장주라고 하면 우리나라 딱 두 개밖에 없는데 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죠. 매수 관점 접근하자는 증권가의 목소리가 하나 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게 이제 제가 내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는 늘 이제 선반영의 흐름이 그렇죠. 나오기 때문에 지금 분석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점 매수에 대한 의견 어떠세요? 우선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네. 언제 살래? 이런 말씀을 예전에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물론 저점 부근에서 꽤 네. 올라왔기 때문에 뭐 부담감을 느끼실 수 있는 것은 당연하고요. 4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디램 관엔드 ASP가 20%씩 이제 하락할 것이다라는 얘기와 함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적자 가능성까지 내비쳐지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SK하이닉스는 또 이제 중국의 랜드 공장이 굉장히 골치가 아픕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들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은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3분기까지 소부장 관련 업체들 중에서 소재 부품당 같은 경우는 호실적을 내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전반적인 기대감들이 관련주들에게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지금 이제 중국의 규제 내용 자체는 국내 기업들에게는 호재로도 작용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공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안 요소도 분명히 있는 사실이에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내용 자체를 무조건 호재다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효과 분석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부품과 소재 쪽에 포커스가 맞춰진 전략들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서는 반도체 대장주사라고 했는데 여긴 동의를 안 하셨습니다. IDM보다는 소부장단. 어떤 기업 보세요? 최근에 이제 3분기 실적을 봤을 때 제 눈에 가장 들어왔었던 실적 기업은 리노공업하고 다음에 동진세미캠 이런 기업들 실적이 상당히 좋았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기업은 이제 파크 시스템즈라는 기업입니다. 예, 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 현미경을 바탕으로 한 이제 여러 가지 검사 장비 쪽에 사업 영역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이제 전자 현미경 쪽에서 산업용으로 많이 사용이 됐다라고 한다면 원자 현미경 같은 경우는
햅이라든지 이러한 연구실 쪽에서 일부 사용이 됐었다라고 한다면은 네. 산업화의 전환 흐름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수요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대표적인 섹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3D 쪽의 전반적인 검사의 도입과 함께 원자현미경의 이 고해상도의 검출 능력 이러한 부분들이 확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회사의 기대 요인이라고 한다면은요, 우리가 이제 메모리 쪽에 대한 흐름은 고집적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전반적인 미세화에 따른 장비의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한다면은 이 회사가 맞닥뜨려 있는 또 여러 가지 장비 중에서 비메모리 쪽과 EUV 마스크 쪽에 들어가는 장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은 메모리 업황의 부진 흐름 속에서도 로직 쪽, 즉 비메모리 쪽과 말씀드렸던 EUV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시장 대비해서 좀 강세 흐름을 보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의 사업 영역을 모두 다 확대할 수 있는 파크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매력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미세화 공정이라고 하면 이 웨이퍼 같은 이 범위에 더 많이 촘촘하게 세워야 되는데 네, 예. 그럴 때 이제 필요한 게 원자 현미경. 요 파크 시스템 이제 말씀 주신 그 기업에서 만드는 이 장비가 좀 필요한데 뭐 그런 관점에서도 요즘 실적도 괜찮은 상황이고 저도 다른 코너들을 통해서 이 종목을 많이 받아보기는 했어요. 네. 근데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는데 여전히 지금 자리도 괜찮다라는 의견 기억해 보겠습니다. 혹시 반도체 다른 뭐 소재단은 어떤 기업 보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리노공업 저는 워낙 좋았다라고 리노공업 생각을 하는데, 예, 제가 이제 리노공업을 예. 말씀 안 드린 이유는 예. 주가가 최근에 올라왔어요. 꽤 많이 올라왔어요. 예, 맞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좀 조심스럽지. 리노공업은 정말 잘하는 회사입니다. 그렇죠. 실적적인 측면도 그렇고요. 내년도 기대감도 그렇고요. 그래서 예. 그러한 주가 부담감을 좀 이기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예. 리노공업도 매력적인 기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말씀 주시고 나서 주가가 정말 많이 뛰었단 말이에요. 영업이익률이 한 30%인가 좀 웃도는 그런 그 정도 기업일 실적을 거예요. 보여주죠. 예. 네. 굉장히 이제 실적에 있어서 이제 강자 리노공업 긴 관점으로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말씀을 주시는 것 같고요. 오늘은 파크 시스템즈 새로운 종목 추가해 주셨습니다. 빠르게 기사 하나만 더 점검을 받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왕세자 빈살만 효과 끝났나? 관련주 일제히 급락. 예, 다음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올라갈 때는 저희가 이 사진으로 이렇게 손 들고 있는 거 했는데 지금 이렇게 내려가는 사진을 꼽아주셨네요. 네옴시티 수주 국내 3사의 주가 16일 대비했을 때 급락을 해 있는 상황. 특히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렇죠. 한미글로벌이 많이 떨어졌죠. 방한 직전보다 17.5% 정도 떨어져 있다. 뭐 이런 기사입니다. 네옴시티라는 게 요즘 테마주가 뭐 여러 가지 엮여 있으면서 수남매가 사실 돌잖아요. 뭐 수처리도 요즘 엮이는 상황이고 오늘은 방산이 또 네옴시티 테마로 엮이는 그런 모습인데 네옴시티라기보다 사우디 그죠? 테마. 네. 이제 네옴시티 기존 테마주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새로운 테마주군들은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이런 관점으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나와서 소문이 뉴스로 바뀌는 시점에서는 조심해야 된다. 그때 이제 매도 고민을 해야 된다 네.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주가가 조금 더 먼저 꺾이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방한일 전후를 좀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뭐 4, 하루 5일 이틀? 전부터 그래요? 주가가 좀 꺾이기 시작을 했죠. 한미글로벌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면 이후부터는 결국은 실제 성과를 확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네옴시티 관련주로 묶여있던 기업들이라고 한다면은 과연 네옴시티 쪽에서 어떠한 수주가 나올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빈살만 왕세자의 방한 효과는 네옴시티 쪽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 주셨지만은 사우디 쪽과 전반적으로 전방위적인 협력 측면에서 봤을 때 수주를 할 수 있는 내용까지 좀 확대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네옴으로만 한정짓는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제 건설 쪽에 대한 수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그 외적인 부분으로서의 확장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될 만한 구간이 아닐까. 왜냐하면 그쪽은 주가가 많이 못 올라왔기 때문이죠. 네.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전히 꺾이고 있는 것, 떨어지는 칼날이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보수적인 관점 저희가 이제 미리 챙겨드렸기 때문에 그럼 새롭게 볼 만한 부분은 어떤 것인지. 지금 이제 원희룡 장관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 지금 이제 사우디와의 MOU를 통해서 이르면은 이제 12월, 예. 늦으면은 내년 초에
지금 얘기했었던 이 건설, 토목과 관련된 부분뿐만이 아니라 원전이라든지 방산과 관련된 부분 쪽으로서의 협의 계약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원전 방산이 조금 주목을 받고 그렇죠. 있죠. 근데 해당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방산 같은 경우는 최근 러우 사태 조용해지면서 주가가 좀 밀렸었고요. 예. 원전 같은 경우는 많이 못 올라왔었죠.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원전 관련된 대표 주자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관심도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결국은 이제 뭐 얘기했었던 원전 쪽이 폴란드, 체코뿐만이 아니라 사우디라든지 네덜란드와 같은 여러 국가 쪽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과 함께 예. 두산에너빌리티는 국내 쪽에 이제 풍력 터빈 쪽에 또 사업을 진출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예. 풍력 터빈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글로벌 3사가 거의 점유를 다 하고 있습니다. 뭐 베스타스나 지메스 가메사 이런 쪽들이 이제 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 내에서는 아무래도 정책적인 지원을 받아서 풍력 쪽 터빈 쪽에 대한 두산에너빌리티의 효과도 기대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이제 복합화력이라든지 이러한 전통적인 에너지원을 버리고 친환경 쪽으로서의 확산을 가장 꾀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이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수급도 예. 상당히 좋고요. 예. 기대감을 좀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원전은 내일 세미나 일정도 하나 있거든요. 한국, 영국의 원자력 세미나 개최 일정도 있어서 이 점도 좀 같이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원전 테마 그 안에서 가장 또 큰 종목 두산에너빌리티 탑픽으로 기록을 해놓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